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 토양학의 꽃,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이 토양 교질물 목차를 넣었어요. 네, 이 토양 교질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토양의 화학적 성질을 나타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에 넣은 것입니다. 네, 토양 교질물 첫 번째, 이 교질, 콜로이드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질 또는 콜로이드고, 콜로이드란 1마이크로미터에서 1나노미터의 입자를 말합니다. 즉 0.001mm 이하 0.001mm 이하의 입자들을 우린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이 콜로이드 입자는 원자나 저분자 물질보다는 커서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자나 저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10의 마이너스 7승, 마이너스 8승 뭐 이 정도 하거든요. 훨씬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또 요거의 상대적으로는 크기 때문에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없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자, 이 교질, 콜로이드는 정말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처음에 틴들 현상입니다. 빛을 쏘았을 때 빛이 콜로이드 입자에 부딪혀 산란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게 대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구름에서 햇빛 쫙 나올 때 있죠. 햇빛 쫙 나올 때. 이때 산란해서 보이죠. 이게 대표적인 틴들 현상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틴들 현상이고, 입자가 막 부딪혀가지고 여기는 입자들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기 중에도 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기만 해도 뭐 질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자들이 막 있잖아요. 어쨌든 요런 입자들, 먼지들도 막 떠다닐 수 있을 테고, 요런 입자들이 빛이 부딪혀서 산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자, 두 번째 이 브라운 운동인데, 브라운 운동, 이 스토크 법칙 때 잠깐 나왔었죠. 브라운 운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크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작으면 브라운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데 무슨 운동이냐? 입자가 콜로이드 입자에 충돌하여 콜로이드 입자가 계속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거. 이 입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규칙한 운동을 하게 되는 거.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은 전기 이동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토양의 화학적 성질이 대부분 생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교질 입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류를 흘려주면 대전된 교질 입자가 어느 한쪽의 전극으로 이동을 한다. 자, 교질 입자는 대부분 무슨 전하를 띠고 있냐면요. 플러스 전하 뛸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간다? 플러스 전하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화학적인 성질이 일어나고요. 자,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사항, 콜로이드 입자는 아주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면에 주변에 물 분자나 이온이 붙게 되면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물리화학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자, 뭐 토양에 뭐 예를 들어서 모래 입자다 하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기엔 콜로이드 입자가 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있겠죠. 콜로이드 입자는 이 모래보다도 훨씬 작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콜로이드 입자를 확대를 해볼게요. 이 하나를 확대를 해보면 얘도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 표면적, 이 표면을 감싸고 있는 이 표면적을 다 합쳤을 때는 이 모래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아주 큰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으면 작을수록요, 비표면적이 큰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점토 광물의 기본 구조. 1차 광물과 2차 광물이 있는데요. 1차 광물은 토양 광물 중 용암의 응결 과정을 통하여 결정화된 이후 화학적 변화를 전혀 받지 않은 광물을 말하며 화성암을 구성하는 광물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화학적인 변화를 받으면 그럼 2차 광물이 되겠죠. 2차 광물은 1차 광물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광물들을 말하며 1차 광물이 풍화되고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진 게 2차 과정입니다. 2차 광물입니다.
토양의 점토를 구성하는 광물은 대부분 2차 광물입니다. 그래서 뭐 카올리나이트, 몬모릴로나이트, 버미큘라이트, 일라이트, 크롤라이트 이런 애들 다 이런 점토 광물인데 다 2차 광물입니다. 기타 2차 광물로는 이 철, 알루미늄 산화물 등의 금속 산화물과 수산화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정형 광물과 비결정형 광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결정형 광물은 말 그대로 결정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구성 원소가 일정한 형식으로 배열된 단위 구조가 있고 그 단위 구조가 공간적으로 반복되어 배열되는 광물이고, 비결정형 광물은 매우 빨리 고형물로 결정화되면서 이온의 규칙적인 배열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생성이 됩니다. 자, 점토 광물의 정말 죄송합니다. 점토 광물의 구성원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이 산소입니다. 산소 46.7%나 있고요. 그 다음 규소, 그 다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으로 있어요. 그래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1, 2, 3, 4등으로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점토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규소 3면체 그리고 알루미늄 8면체로 이렇게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소 4면체에 대해서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점토 광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화학적 성질에서 점토 광물을 주로 집중적으로 배우는 이유는 이 점토 광물의 화학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점토 광물로 인해서 토양의 화학적 성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기본이 되는 점토 광물에 대해서 한번 배우자는 거예요. 규소 4면체란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고요. 자, 4개의 산소가 3면체 각 꼭지점에 배열하고 중앙의 공간에 이 규소가 위치하여 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규소 4면체는 정기적으로 음전하를 띠는데 규소 1개와 산소 분자 4개가 만나서 마이너스 4가량의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 때문에 양이온들 간의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자, 근데 이 부분 말고요. 이 부분 말고 제가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형치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소 4면체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이 규소랑 산소의 비율로 이렇게 쭉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나누냐면은 이 화성암의 6대 조합광물인 감람석, 휘석, 갑성석, 운모, 장석과 석영 이 6가지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규소가 하나, 산소가 4개 있을 때 1대 4의 비율로 있을 때는 독립상의 구조가 일어나고요. 감람석이 이 형상을 띠게 됩니다. 다음 휘석은 규소 하나에 산소 3개 1대 3 비율이고 구조는 단일 사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섬석은 2중 사슬 구조 4대 11이고요. 운모는 2대 5 판 구조고요. 장석은 1대 2, 이 3차 구조, 망상 구조라고도 합니다.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이 구조들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 단일, 이중, 뭐 이거 판, 이게 3차원 뭐 망상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에 강한 순서대로 보면은 이 장석, 석영이 가장 풍화에 강하고요. 각성석, 휘석, 감람석 순인데 우리 이거 외웠었죠? 풍화에 강한 순서. 석백, 미정 배웠잖아요. 석배기와 미정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잖아요. 그쵸? 그거 쭉 외우시면 됩니다. 자, 팔면체층 2개가 위아래로 결합하면 이 깁사이트와 브루사이트 구조가 되는데 깁사이트는 뭐죠? 그쵸? 알루미늄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 산화물이고 자, 브루사이트는요? 마그네슘 팔면체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마그네슘 팔면체층 브루사이트 구조가 된다. 깁사이트는 이 알루미늄 3가가 중심 양이온인 이 팔면체층 구조고, 자, 브루사이트는 마그네슘 2가 이온이 중심 양이온인 죄송합니다. 3팔면체층 구조입니다. 자, 이런 무혈팔면체층 이런 구조는 여러분 그냥 외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규소 4면체, 아까 산소가 4개 꼭지점으로 달려있다고 했었어요. 산소 4개 꼭지점으로 달려있고, 그래서 이 삼각뿔 모양을 만들어내고요. 그 가운데 이 규소 원자가 있습니다. 실리콘 규소 원자가 있습니다. Si 4가 형태로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이 수산화 이온들이 6개가 있어요. 수산화 이온들 6개가 뭉쳐서 지금 이거 몇 면체죠? 8면체. 그렇죠. 8면체를 만들고 가운데에 이렇게 알루미늄 3가 이온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8면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규소 4면체라고 불리는 거고, 점토 광물의 경우 2대1형 점토 광물의 경우 규소 4면체, 알루미늄 8면체, 규소 4면체 있고, 규소 4면체, 알루미늄 8면체, 규소 4면체 있고, 여기 공극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층이 이렇게 모여서 층층층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토양 교질은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토양의 여러 영양분들, 중요한 무기물들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플러스가 붙게 되려면은 토양 입자를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토양도 평평하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항상 중성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상태를 만들어주려면은, 즉, 얘가, 평범하지 않은 이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려면은 무슨 화학적인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바로 이게 동형치환입니다. 동형치환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그림은 혼자 보시면서 한 번씩 이해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중성이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 생기게 되는 자, 이 구조인데 자,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죠. 규소 4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8면체로 보시죠. 알루미늄 8면체. 자, Al 플러스 3가였습니다. 자, 얘가 뭘로 바뀌냐면요. 이게 철 2가로 바뀌어요. 철 2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하나 없어졌죠. 플러스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형질이 더 강해지죠?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대로, 이 알루미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철이랑만 맞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철과 맞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하나 남게 되죠. 이 남는 마이너스가 토양 교질에 막 붙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요게 바로 동형치환이다. 동형치환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동형치환되는 양이온은 기존 양이온과 전하가 동일하거나 크거나 작을 수가 있습니다. 동형치환 동일하면은 이 전하는 변화가 없고요. 동형치환되는 양이온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아까 반대로 아까 전에 Al 3 플러스에서 Fe 2 플러스로 얘는 작아졌잖아요. 작아지면 우리가 마이너스 띈다는 건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진 않지만 4 플러스가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순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플러스가 하나 더 많아졌잖아요. 지금 그쵸?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주로 규소 4면체 중심에 이 규소 4가 대신에는 이 알루미늄 3으로 치환이 일어나고 되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 알루미늄 8면체에서는 알루미늄 3가 대신에 마그네슘 2가나 철 2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철 2가로 또는 이 철 3가의 치환이 주로 일어난다. 만약에 철 3가로 된다고 하면은 순전하는 변화가 없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3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알루미늄 3가에서 마그네슘 2가나 아니면 철 2가로 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음전할 띠게 되겠죠. 기존의 플러스 3보다 플러스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의 성질이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1대1형 광물은 대표적으로 카올리나이트 있죠. 1대1형 광물은 동형치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영구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자, 1대1형 광물의 대표 주자가 이 바로 카올리나이트입니다.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점토 광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토 광물이 이 카올리나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지나 이런 데가 비옥하지 못한 이유가 이 카올리나이트로 돼 있어서 그래요. 카올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동형치환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달라붙는 것도 적기 때문에 영양분이 굉장히 적은 그런, 죄송합니다. 비옥하지 못한 토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카올리나이트를요.
자, 그 다음 4번. 미카, 스맥타이트, 버미큘라이트, 클로라이트. 이 스맥타이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몬모렐로나이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등의 2대1형 광물 또는 2대1대1형 광물에서 동형 치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연구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2대1형 광물, 2대1대1형 광물. 5번. 치환이 일어난 후에도 원래 광물의 구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플러스, 아까 알루미늄 3가에서 철 2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때 구조가 변해버리면은 사실 좀 토양이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이 중심 원소만 바뀌게 됩니다. 중심 원소만 바뀌게 돼서 이 구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네. 다음 6번. 버미큘라이트는 38면체층에서 마그네슘 2가 대신 철 3가가 치환되어 들어가면 광물은 순얀전화를 갖게 되지만 규소 4면체에서 이 규소 4가 대신 알루미늄 3가의 치환이 크게 일어나므로 버미큘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순음전화를 가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선 모르겠지만 이 규소 4면체에서 이 치환이 크게 잘 일어나게 되므로 얘는 음전화가 생긴다는 거고요. 다음 7번. 클로라이트 광물의 브루사이트 층에서와 같이 마그네슘 2가 대신 알루미늄 3가가 치환되어 들어가면 광물의 양전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 카올리나이트이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은 또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수소 결합이란 뭐 공유 결합이란지 이렇게 화학적인 결합이 아니고 정말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 정전기적 결합입니다. 정전기적 결합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이 카올리나이트 층이 이렇게 입자를 형성하고 또 여러 카올리나이트 층이 또 입자를 이렇게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대1형이에요. 2대1형이고 비팽창형이라고 했는데 왜 비팽창형이냐면은 규소 4면체, 알루미늄 8면체, 규소 4면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층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 공극이 정확히 이 포타슘, 이 칼륨 이온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빠지지 않고 아주 제대로 이렇게 팽창은 못하지만 제대로 껴있다. 그 다음 몬몰로나이트인데 여기가 일단 넓고요. 이 공극 2대1형 사이의 공극이 일단 넓고 그리고 여러 물과 양이온이 들어가서 팽창, 수축, 유도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2대1형 광물의 구조이다. 자, 규산형 점토 광물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한랭 건조 지역에서는 층상 규산형 광물이 주요 점토 광물을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광물이 심하게 풍화를 받아서 이제 철, 알루미늄, 산화물 등 수산화물이 주된 점토 광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고온하거나 다습하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이 세거나 이렇게 해서 풍화를 많이 받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이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 토양에 1, 2, 3, 4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용탈, 거의 마지막에 남는 게 이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남아있고, 다음에 운모류. 규소 4면체와 알루미늄 8면체가 2대1로 결합한 구조를 가지는데 서로 꼭지점 5를 공유하며 연결되고 알루미늄 8면체에 공유되지 않는 이 산소 이온은 수소와 결합하여 OH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그냥 알고만 계세요.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판상구조. 규소 4면체층의 음전하는 위아래의 2대1형의 이 칼륨 이온이 위치하면 중화되며 이때 두 개의 2대1층이 서로 연결된다. 연결 강도는 낮다. 자, 규산형 광물과 그리고 이 금속 산화물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여기부터 그렇죠. 자, 규산형 광물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1대1형의 비팽창형의 이 카올리나이트입니다. 카올리나이트 판상 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대1형 사이에 양이온 물 분자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팽창형 광물이 됐고요. 두 번째 고온 다습한 열대지방에 심하게 풍화된 토양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점토 광물이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점토 광물이다. 동형체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카올리나이트고요. 그 다음에 할로이사이트. 얘는 튜브 모양의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대1층과 1대1 사이에 한두 개의 물 분자층이 얘는 있어요. 이 카올리나이트는 물 분자가 못 들어가는데 이 할로이사이트 특징은 카올리나이트랑 거의 같지만 물 분자가 들어갈 구멍이 있다. 할로이사이트 결정은 또 튜브 모양이다. 굉장히 특이하죠? 카올리나이트 결정은 판상이다. 자, 스맥타이트입니다. 스맥타이트는 이 몬몰로나이트가 속해 있는 류고요. 스맥타이트 규소 사면체에서는 이 아까 얘는 2대1형이기 때문에 이 동형치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동형치환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규소 사면체는 알루미늄 3가로 동형치환이 흐리 일어나게 되고요. 이 알루미늄 8면체는 이 알루미늄 3가 대신 철 2가나 철 3가, 마그네슘 2가 아까 전에 저희가 배운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의 치환이 들어가게 된다. 자, 다음 몬모릴로나이트. 모든 규소 사면체 이온이 이 규소 4가이며 모든 규소 사면체 이온이 규소 4가이며 8면체의 8분의 1은 이 알루미늄 3가 대신 마그네슘 2가로 치환된 광물이다. 팽창과 수축이 심하게 발생한다. 그 규소 4면체요. 규소 4면체가 그냥 규소 4면체로 있는 거고요. 이 Si4포로 있는 거고 이 알루미늄 아까 전에 알루미늄 이렇게 생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3가 대신 이 마그네슘 2가로 치환되어 있는데 이게 약 8분의 1만 전체 8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치환되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전하를 띠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타 스맥타이트 광물, 스맥타이트 광물에서 제가 몬몰로나이트만 설명드렸었는데 나머지도 있어요. 자, 사포나이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이 알루미늄 3가, 알루미늄 8면체에서 알루미늄 8면체 대신 이 마그네슘 2가로 치환된 광물입니다. 일부는 철 2가로도 동형 치환된다고 하고요. 논트론나이트 있는데 자, 이 알루미늄 8면체 중심 양이온, 이 알루미늄 3가 이온이 이 철 3가 이온으로 전부 치환된 광물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전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규소 사면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헥토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헥토라이트는 이 알루미늄 3가의 일부가 이 리튬으로 풀어요. 리튬 이온으로 치환된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광물들도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버미큘라이트입니다. 버미큘라이트는 우리가 뭘로 많이 쓰냐면 이 토양 계량제로 많이 써요. 토양 계량제. 그 정도로 이 양이온 치환 용량이 좋습니다. 자, 음모와 매우 유사한 2대1 층상 구조를 가지며 38면체와 28면체 구조가 존재한다. 2대1층 사이의 칼륨 이온이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는 마그네슘 2가 이온 등 다른 수화된 양이온에 의해 치환되어 생성이 된다. 용액 중 결정화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광물이 얘는 아닙니다. 얘는 아닙니다. 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추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써져 있네요. 네. 암석이 결정화되려면 화산에서 용암이 식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이 화산에서 용암이 식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버미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2대1년 암석 구조 사이의 양이온이 치환되어 형성되는 암석입니다. 네. 2대1년 암석이 치환돼서 생기는 거예요. 용암이 식거나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고 그냥 2대1형 암석이 치환돼서 다른 2대1형 암석이 치환돼서 생성된 암석입니다. 그래서 결정화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광물이 아닙니다. 자, 몬몰로나이트보다 버미큘라이트가 동형치환에 의한 음전하를 더 많이 가진 이유는 동형치환이 주로 2대1 단위층의 표면에 있는 규소 사면체층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전하가 각 2대1층 표면 쪽에 많이 분포하는 버미큘라이트가 양이온에 의한 2대1 층간 연결이 더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이게 규소 사면체 그리고 알루미늄 8면체가 사이에 이렇게 껴있어요. 예? 알루미늄 8면체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밖에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쵸? 전하가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규소 사면체 여기가 만약에 다 마이너스예요. 심지어 얘가 더 전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하가 노출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규소 사면체에서 일어난 동형치환이 훨씬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 미세 운모 일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는 2대1형 층산 구조를 가집니다. 2대1형 광물이고요. 2대1 사이에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포타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수분 상태에서도 팽창이 불가능하며 전체적인 광물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칼륨 이온이 다른 양이온과 달리 2대1층의 강한 결합을 유도하고 팽창을 억제하는 이유는 상하 규산 사면체층 사이의 공간의 크기가 이 포타슘의 크기, 이 칼륨의 크기가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일라이트는 칼륨이 많은 퇴적물이 저온 조건에서 변성작용을 받을 때 형성이 되고요. 자, 버미큘라이트나 몬몰루나이트와 같은 2대1형 광물 사이의 공간에 있던 양이온들이 칼륨으로 치환되고 열과 압력에 의해 물 분자까지 빠져나가 일라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몬몰루나이트가 있었어요. 몬몰루나이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칼슘이고 여기는 칼륨이고 여기도 칼륨이라고 봅시다. 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물이 있다고 쳤어요. 근데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 물도 빠져나가고 이 칼슘도 빠져나가고 칼륨만 남았다. 그러면은 또 일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각각의 그 암석들에서 각각의 광물들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별로. 그 다음에 클로라이트, 이 녹리석이라고 얘는 마그네슘 팔면층을 가지고 있었죠. 마그네슘 팔면체층을 가지고 있는 클로라이트. 2대 1대 1입니다. 자, 대표적인 혼층형 광물로서 2대 1대 1 비팽창형입니다. 비팽창형 광물입니다. 2대 1층 사이 공간에 칼륨이온 대신 양전을 띠는 브루사이트 팔면체층이 자리 잡고 있다. 브루사이트층. 이런 거 알고 계시고, 브루사이트층은 위아래로 이웃하는 음전하를 가지는 2대 1층과 수소 결합을 통해 강한 결합이 형성하므로 클로라이트는 비팽창형 광물이 됩니다. 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층, 여기 마그네슘층이 한 층이 있는데 여기랑 이 위아래랑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팽창을 못하는 거예요. 비팽창으로. 자, 브루사이트층은 팔면체 중심 양이온인 마그네슘 2가 대신 이 알루미늄 3가나 철 3가 등이 치환되면서 양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양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토광물의 양이온 교환 용량 이렇게 보시면은 알로펜, 이게 화산 회토에서 가장 많은 광물인데 화산에서 발생한 겁니다. 가장 높고, 그 다음 버미큘라이트, 몬몰루나이트, 일라이트랑 클로라이트 같고, 그 다음에 카올라이트가 가장 적다입니다. 자, 다음 금속 산화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두 강을 좀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가지고 일단은 요거 조금 쉬었다가 뭐 내일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화학적인 성질, 지금 133페이지죠. 다음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두 번 또 쪼개서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